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를 시작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하고 국가가 추구할 기본 방향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 야욕을 노골화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조 국장이 28일 3자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면서 핵 선제 공격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미한일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억지, 단념, 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해 북한이 비핵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소위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러 고위급 교류와 무기거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을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도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대해 미한일 3국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아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포기 불가와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 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국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아예 거론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더 이상 시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사실상 쐐기를 박는, 기정사실화시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북한 정권이 경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르는 핵무력 강화 정책에 대한 내부 비판을 차단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부터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데 과연 핵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내부적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건 우리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해서 가는 거고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지 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서 딴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제 내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또 이후 정세가 바뀌어도 핵무기를 흥정이나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핵무기 고도화를 위한 자원 집중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국이 유엔 산하의 전문 독립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국에 19번째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67차 IAEA 총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IAEA 극동그룹 지역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은 창설회원국으로 1957년 IAEA에 가입한 이래 19번째라고 한국 외교부가 28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IAEA 이사국 선출에 대해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원자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게 됐다며 원자력 5대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 중인 북한의 핵 문제와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이란 핵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등 IAEA의 재반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면서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여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최근 취임한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첫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응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두 국방장관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미한일 방위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올해도 미국과 한국의 우정과 협력을 기원하며 한국의 명절 추석을 축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 발표한 추석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국인들이 기념하는 즐거운 추석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모든 한국인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올해 모두에게 추석이 기쁨과 화합, 번영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이어 전통과 문화적 중요성이 깊은 이 특별한 명절은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다며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우정과 협력이 변함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우애의 정신과 공유된 가치가 계속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길 기원한다면서 두 나라의 강한 우애는 희망과 전진의 등대며 마음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협력할 때 잠재력이 커지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무단 월북했다가 석방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등병은 28일 새벽 미국 군용기 편으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포트샘 휴스턴 합동기지에 도착했으며 이어 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을 만나 킹 이등병이 귀국길에 오른 것을 매우 기뻐했으며 가족들을 만나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킹 이등병이 북한에서 무사히 나오고 미국 당국이 신병을 확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사전에 미국 측에 설명이 있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